S클래스 박정철입니다. 지금 시점에 부동산 경매 투자가 돈이 될까요? 말 그대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궁금하셔서 영상을 트셨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성향이시면 돈이 된다예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경매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 경매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간단하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같은 돈으로 같은 기간 동안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부동산 투자죠.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경매 투자의 목적보다 더 상위 호환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것보다는 그 부동산을 매수를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사람이 있고 2번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시세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번 사람은 이 시세 1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8천만 원에 사고 2번 사람은 시세 1억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1억에 사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번 사람이 1억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에 샀던 게 2년 뒤에 시세가 1억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2번 사람은 1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1억에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1억짜리가 2년이 지나고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투자를 잘한 건가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 경매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배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것보다는 그 부동산이 돈이 되는 부동산이 맞냐 이걸 판단할 줄 아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이 되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들 좀 비슷비슷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한 부동산은 남들도 좀 비슷하게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입찰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경쟁률이 올라가게 돼서 시세 대비 낙찰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투자가 의미가 있으려면 남들이 꺼려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꺼려하는 게, 남들이 꺼려하는 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 그건 꺼려할 만한 게 아니더라. 그런 확신을 갖고 입찰을 하면 입찰 경쟁률도 낮아지게 되고 시세 대비 낙찰 가격도 낮아지게 돼서 싸게 사서 차액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남들이 꺼려할 만한 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특수 물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품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져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 하자도 없어 보이는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입찰했을 때 싸게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차피 이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아파트다,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다 라고 하면 경매 투자로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의미가 있죠.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1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니 그거 2천만 원 싸게 살려고 경매를 하는 거냐 하면서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2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2억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전세가 1억 6천이다 라고 하면 일반 매매로 했을 때는 그 매매가랑 전세가의 갭이 2억 1억 6천이니까 내 현금이 4천만 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2억짜리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하면 1억 8천만 원, 1억 6천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반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차액은 같은데 들어간 돈이 반이 되잖아요. 저는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남들이 소액 투자를 할 때 본인은 그 소액 투자에서 들어가는 투자금 그 갭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피 투자나 풀피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지금까지 풀피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생명이잖아요. 내가 특정 부동산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시점이 막 두 달, 세 달 이렇게 미뤄지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가 못 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경매로만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거기 매달렸다.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폐찰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갔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 거를 목표로 입찰을 했어요. 근데 폐찰하고 그 뒤로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폐찰을 하니까 시간이 두 달이나 지난 거예요. 그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2억짜리 아파트가 급등을 해서 갑자기 2억 5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내가 2억 5천만 원이 된 아파트를 2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려고 경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2억짜리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입찰을 했다가 폐찰을 한 타이밍에 폐찰하고 나서 당장 그냥 달려가서 일반 매매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나았죠. 왜 의미가 없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적극적인 성향이면 지금 시점에도 부동산 경매 투자로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이 굉장히 핫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전업 투자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기관총 경매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입찰을 하는 그런 투자를 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입찰을 거의 10번 넘게 한 적도 있었어요. 워킹데이가 한 달로 치면 20일 정도가 되니까 주말 빼고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입찰을 한 거죠. 하루는 임장하고 하루는 입찰하고 하루는 임장하고 하루는 입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적극적인 성향이어야 그 상승장에서 매수 타이밍을 안 놓치고 경매로 입찰했을 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직장인이시면 당연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처럼은 못 하시겠죠. 배우자분이랑 같이 경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약에 휴직 중이시다 그러면 좀 상황이 낫겠죠. 부모님께서 만약에 은퇴하고 쉬고 계신다 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법원에 대리로 입찰을 좀 부탁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으면서 한창 서울 빌라를 경매로 투자를 하고 다녔을 때 주말에 제가 임장을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평일에 입찰하는 거는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했었거든요.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입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주말에 왔을 때는 친구들한테 항상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주기는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투자는 못한다, 뭐 부동산 투자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내가 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아파트를 경매로 투자를 했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 사실 서울 빌라나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급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뭐 공공재개발 빌라라거나 이런 것들은 급등을 해왔고 뭐 지금도 굉장히 뜨겁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재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는 빌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시간 두고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상승장은 맞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지금 타이밍에 경매 투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 타이밍에 경매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무주택자이신데 실거주할 집을 경매로 매입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생애 첫 주택에 대한 대출 혜택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한도라거나 이자라거나 예를 들어서 본인이 7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7억짜리 아파트를
한 6억 8천, 6억 7천 이렇게만 사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가격대에는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 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 투자를 하는 걸로 보신다라고 하면 경매 투자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싸게 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경매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출을 내는 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근데 내가 대출을 내니까 내 돈이 한 4천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전세 끼고 투자를 했을 때는 내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좀 유효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는데, 경매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경매 물건인데 그 경매 물건이 전세를 끼고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거기에 전세 세입자가 1억 8천만 원에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낙찰자가 그 1억 8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2억의 감정가가 나왔다가 아무도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럼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는 뭐 1천만 원, 500만 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에 그냥 그 집을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나는 1억 9천만 원에 사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사면 별로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예를 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식으로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 물론 이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레버리지 관점에서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낙찰받기가 굉장히 좋아요. 오피스텔은 내가 주택을 몇 개를 갖고 있건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대출도 그대로 잘 나오거든요. 유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이 경매로 오피스텔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투자를 해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대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 투자도 아직 유효해요. 근데 첫 주택은 오피스텔 매입하는 거는 좀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언제든지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한데,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먼저 사고 나면 취득세나 대출 같은 부분에서 바로 규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첫 주택은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상가 경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본인이 경매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상가도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두 개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경매를 한 두 번, 세 번 돌려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거를 경매에 접목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영상에 월세 수익으로 부자 못 된다라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 관련된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타이밍에는 저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아직은 차익형 부동산을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경매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사실은 경매 투자가 진짜 빛을 발하는 건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이었을 때보다 훨씬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는 1억짜리를 경매로 했을 때 8천만 원, 9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 라고 하면 하락장에서는 1억짜리를 6천만 원,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에 돌입하면 저는 경매로 단타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엄청 싸게 낙찰을 받아서 급매로 팔고 또 낙찰받고 또 팔고, 이걸 이제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예를 들면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핵심 입지에 있는 부동산들을
하나씩 낙찰을 받아서 전세 끼고 묻어둘 거예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락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근데 나는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1억으로 두 개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난 싸게 샀으니까. 이런 방향으로의 경매의 장점이 하락장에서는 훨씬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훨씬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상승장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수도권은 최소한 3년 그리고 지방 대도시들은 최소한 2년은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더 먼 미래는 사실 지금부터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 예상도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IMF나 국제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걸 예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진짜 위기, 진짜 하락장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진짜 큰 경제 충격은 당분간은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비는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진짜 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신분 상승의 기회는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이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안 하고 그리고 전세로 살려고 많이 하죠. 그러면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매가 전세가 이 갭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진짜 핵심 입지에 있는 부동산을 몇 개 사놓으면 그냥 바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좀 솔직한 생각을 필터링 없이 말씀드리면 와닿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를 쭉 한번 해봤어요. 현 시점에서 경매 투자를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좀 관심이 더 많이 생기시나요? 바로 내일 업로드할 두 번째 경매 관련 영상에서는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그리고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